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어떤 길이 당에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인가 고심을 많이 오랫동안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이 결단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분열되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김문수 후보도 당이 더 단합하고 또 분골쇄신해서 이재명 민주당과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결단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는 5.18을 맞아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또 이어서 민주화 운동에 큰 기억이 있는 과거 광주 교도소 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광주 교도소는 김문수 후보가 1986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투옥이 됐는데 88년도에 여기 아마 독방에서 수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주 교도소 독방은 박관현 열사, 그러니까 5.18 당시에 광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가 단식투쟁 끝에 끝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독방에 갇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 중에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또 옛날 기억을 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특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동안 광주의 발전이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 곳곳을 좀 돌아보시면서 광주 경제를 어떻게 다시 좀 재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모으고, 현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10시부터 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권 이어서 12시 반에는 전북권 당협위원장과 당직자 오찬이 있고, 전주를 방문해서 전주 지역 공약을 전동성당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주 지역 또 역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호남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발표할 예정인데, 뭐 예를 들면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탄생을 해야지 미래 전략 산업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K-방산 허브, 첨단 재생의료 중심 바이오 산업, 기타 등등 전국에 특화된 농생명지구 지정해서 지역 활성화 모델을 키울 것이고, 새만금을 전북 성장 동력이 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말로만 일하는 이재명보다는 일 잘하는 김문수의 이미지를 호남에서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개인 택시조합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택시와 김문수 후보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택시 기사를 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다 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민생 투어를 한 거죠.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서민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청취할 수가 있는데, 직접 택시 운전자 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경기도 곳곳을 택시로 누볐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27일부터 2년 8개월 동안 31개 시군을 택시로 돌면서 경기도의 민생을 청취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었던 이런 추억이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귀경을 해서 내일 8시부터 진행되는 SBS TV 토론회 준비를 하는데, 그 공약 점검, 특히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당의 강점이 이제 기업하기, 1번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살리는 대통령 이런 것인데 우리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좀 토론도 하고 또 토론의 훈련도 좀 하고 이런 일입니다. 이상 질문 주시면 네, 유현석 기자입니다. 당초 이번 주 주말이 호남 유세랑 TV 토론이 다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 탈당이라는 큰 이슈까지 함께 터졌습니다.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이런 큰 이슈가 겹치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언론의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장점과 진면목을 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라는 저희 당의 분석과 또 개별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마무리될 만큼 이제 좀 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 함께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모두 한번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용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통화는 이 사이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혼자 결단인지? 글쎄 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와 어떻게 통화했는지는 저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도 반드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 돕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이 이번 대선 저희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고뇌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당과 물론 뭐 질문 주신 것처럼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그랬다면 더 매끄럽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무슨 뭐 당 차원의 긴밀한 협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고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있었고 또 그 소통 과정에서 약간은 뭐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점들도 노정이 됐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당과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 연설을 고소했다는 것이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랑 좀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신지. 저희는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길에 동참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도 그랬고 한덕수 전 후보님의 합류 문제도 그렇고 또 홍준표 전 시장님 문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이 문제는 무엇보다 진심과 진정성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는 모든 분들의 그 의견이 다를 게 없다.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희 후보의 진정성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결단을 내리셨지만 그 결단을 후보가 그동안 나는 강요할 수 없다.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희 후보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전 후보님이 유세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본인들의 몫으로 후보께서 강요를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유세를 하든 어떤 지원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돕든 저는 끝내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 유세를 같이 현장에서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꼭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우신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한덕수다운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의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에서 평입니다. 그 릴레이 사과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뭐 개헌 사과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하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 선거 전략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그 5.18 기념식에 대해서 그 저녁에 있는 토론회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토론회도 참석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분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신데 이 5.18과 관련돼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만큼 떳떳한 분이 없습니다.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한 그 진정성은 이미 뭐 김문수 후보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교도소에서 박관현 열사가 투옥됐던 그 방에 본인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님들이 그 기념 공식 행사장에 가서 뭐 같이 노래 부르고 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김문수 후보만큼 5.18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형식 논리를 가지고 왜 참석을 안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정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내일 오전에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면 오후 늦게나 또 비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거기를 간다는 전제로 아마 다른 일정을 잡았으면 미리 토론 준비를 하거나 이랬을 텐데 저희가 사실 급박하게 지금 일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백불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5.18에 대해서 내가 꼭 가는 것으로라도 모양 내기로라도 5.18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시해야 될 분이라면 당연히 저는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5.18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독재 시절의 피해자고 본인이 광주교도소의 투옥까지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5.18을 내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난 안 간다라든지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가든 안 가든 마음은 5.18과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후보고 누구보다도 정정당당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사에 안 오는 것만을 가지고 저희 당이나 김문수 후보님이 5.18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저도 잘 아는 저로서는 정말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전야제 참석을 둘러싸고 어제 계속 저에게도 질문이 많으셨는데 전야제 5.18 행사는 누가 오라고 해서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야제 준비위원회의 어떤 분이 안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보도를 전하는 기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직접 좀 그분들의 뜻을 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광주 시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의 주체일 뿐이지. 그리고 그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거기 안 가고 오라 그래서 꼭 가야 하고 그런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야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어느 후보보다도 충만한 분이고요. 또 기념식에 참석해서 5.18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어느 후보보다도 충만한 후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식을 가지고 본질을 좀 흔들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도 광주 시민, 광주 정신이 맞나 이것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오라 가라고 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광주 정신인가 5.18 정신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 기자분들께 다시 돌려드립니다.